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게 저도 이제 하루하루 지나고 막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요새 이념 논쟁이 많잖아. 아까 저도 동영상 저번 주에 맞아 동영상도 몇 개 올렸지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념 논쟁이 나오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념 논쟁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다른 동영상에 말했지만 이 역사라는 게 확실히 뭡니까? 이 주관이 물론 사람이 하는 게 모든 게 주관이 들어가지만 역사라는 게 단순한 암기가 아니단 말이야.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지켜야 돼요. 그게 맞아요. 객관적이고 중립성 이런 게 지켜야 되는데 중립성 지켜야 된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뭔가 또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단 말이야. 어느 한쪽으로 사람인으로 평가하거나 뭐 역사를 될 때 그 중립성과 객관성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 맞아요. 그 여순 사건이 아니고 그 제주 4.3 사건은 엄연하게 민중 항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엄연히 그건 좌익들 폭동입니다. 좌익들 폭동이 맞아요. 남로당 그 제주에 침투했던 남로당의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이제 일제 시대 때 뭉쳐 있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미군정이 들었을 때 약간 치안 공백이 좀 있을 때 약간 그때 이제 들고 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나온 거단 말이야. 그 제주 4.3 사건이 맞다고. 진짜 이건 제주 4.3 사건은 무슨 광주 민주항쟁하고 연관시킨 사람인데 그거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엄연하게 좌익 폭동이라고 생각해요. 좌익 폭동들. 근데 문제는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좀 억울하게 이상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여순 사건도 마찬가지. 여순 사건은 엄연하게 이 제주 4.3 사건을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 14연대가 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밑에 안에 그 자익분자들 국군 안에 있던 그 자익분자들이 폭동을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건 터진 게 이제 뭡니까? 이게 제주 4.3 사건, 제주 여순 사건이단 말이야. 그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 맞아.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좌익 논쟁이 사실 좀 있거든요. 좌익 논쟁이나 이 논쟁이 있어. 그 좌익 논쟁 지금 이념 논쟁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좀 이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확실히 얘기 좀 알기 때문에 저도 역사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역사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중립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또 나오잖아. 어떤 인물을 평가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상대할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걸 확실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념 논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이제 구미 사람이고 사실 원래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군인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솔직히 교사였거든요. 교사를 교직을 한 3년 하시다가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제 나이 이제 만주 군관학교 가가지고 그 군인 되려고 만주 군관학 일본의 그 만주 일본인들이 세워가지고 일본인들이 주로 다니는 만주 군관학교,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수석학교가 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학교가 아니고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1등으로 졸업했지. 1등으로 졸업하면 일본 육구 산학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통이 일본 육구 산학교 가자.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군인이 걷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박정희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일명으로 박통 사람들이 말하는 박통에 일본 군에서 군대 생활 좀 했습니다. 일본에 군대 생활하고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국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군인 생활 했는데 그래 나중에 5.16까지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잖아. 5.16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좌익이든 이런 논쟁도 있고 친일 논쟁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친일 경향은 좀 있단 말이야. 박통도 친일 경향이 좀 있고 근데 그게 좀 생각할 문제가 그 당시 우리가 이제 1930년대, 4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외정 때 그 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이렇게 군인 되려는 70% 80%는 경찰이나 군인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인 되는 것 자체 꿈꾸고 있을 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역사적인 어떤 좀 우리가 좀 아쉽지만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은 외정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일본 군인이나 경찰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 물론 박통이 이제 친일 경향이 있긴 있단 말이야. 그냥 박통을 평가하면 지금 독재자다. 우리 대한민국 근대의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가 아니잖아. 우리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하지만 사람은 틀리죠. 주관적으로 이 사람 독자자다 아니면 근대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사실 뭐 주관적으로 저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어디 이 사람이 어디 쪽에 뭐 어디 쪽에 가깝냐 이런 말할 수 없단 말이야. 함부로 평가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역사 물론 나중에 역사를 평가하지만 아무튼 박통희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박정희가 분명히 이제 육군 산업군 일본 육군 산업군 졸업해가지고 장교되고 일본군 장교되고 나중에 이제 국군 창설될 때 이제 또 편입돼가지고 이제 국군에 편입돼가지고 이제 국군도 국군에 좀 장교로 있었거든요. 소련까지 있었다대요. 소련까지 있었는데 그문하다 지금 그 이념 논쟁이라는 게 지금 어디서 왜 나오냐면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이제 박동희 이제 그때 남로당에 가입했었다는 사건이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게 골수 빨갱이냐 아니면 자기 형 박상희 자기 형이 박상희인데 그 박상희가 진짜 골수 빨갱입니다. 그게 영향을 받아서 뭐 공산주의 접하고 남로당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골수 빨갱인지 이 두 가지는 사실 몰라. 그건 모릅니다. 말을 몰라. 그러니까 박정희를 신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정희가 좀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를 약간 좀 영향을 받았고 골수 빨갱이인지 그 분명히 남로당이 개입한 건 맞거든요. 남로당이 가담되어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아까 말했듯이 여순 사건이다. 여순 사건에 보면 그 여순 사건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보면 거기 보면 그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숙군 작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숙군 작업 다시 말해서 군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차단해 숙청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근데 요것도 문제 여순 사건도 문제인 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고 또 숙고라는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박통희 이념 논쟁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박통희 남로당에 남로당에 개입돼 있어가지고 당원이어서 남로당 입이 가입돼 있어가지고 그 숙군 작업 처리할 때 이게 박동도 조사를 받고 체포가 되고 박동도 그 당시 박정희 소령이었지. 그 당시 박정희 소령 박통희 그 당시 박정희 소령이었는데 체포되고 이제 뭡니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조사를 받았고 신문까지 봤는데 이 박통이 어떻게 그 당시 박정희 소령 그 당시 박정희 소령이 이제 남로당의 조직도를 다 불거든요. 다 부둔 조건으로 풀려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박동이 이제 풀려나면서 이제 동시에 당연히 처벌을 안 받고 뭡니까 이제 군복만 벗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좋게 끝났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신문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박통희 지금 문제는 골수 빨갱이다. 아니다. 저거 박상희 자기 형이 영향을 받아가서 그냥 남로당에 그냥 가입된 거다. 그냥 뭐 못 모르고 가입된 거다. 남로당에 가입돼가 공산당원이 되었다. 뭐 이래가 지금 논쟁인데 이건 모른단 말이야. 그 신문했던 사람도 뭐 지금 박통은 이제 공산주의자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뭐 다큐멘터리 그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보면 여순 사건 나오거든. 그 분에서 박통희 그분이 나왔습니다. 박정희가 진짜 빨갱이냐 아니냐 이게 대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건 확실히 모르지. 이건 확실히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이미 죽었고 박정희 그뭐 지가 골수 빨갱이인지 아니 그 당시 숙군 작업했을 때 그냥 여순 사건 끝나고 나서 숙군 작업했을 때 박통희 빨갱이냐 아니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진짜 골수 빨갱이냐 아니면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자기 형이 영향 받아서 들어갔는지 이거는 뭐 사실 잘 모르고 지금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른단 말이야. 몰라. 그래 박정희가 소련 계급다고 그래서 이제 전역하게 되고 동시에 보니까 나중에 6.25 때 이게 복직이 되죠. 맞죠? 이게 박통희 이제 뭔가 6.25 전쟁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 49년도 47년 정확하게 47년인가 47년쯤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7년 48년 49년 이때 47년으로 알고 있는데 48년인가 47년으로 여순 사건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라서 군복을 다시 벗다가 한국 전쟁이 생기면 터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복직이 된단 말이야. 복직이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군대 생활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독까지 되잖아, 박통이. 근데 분명히 이 박통도 지금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 골수 빨갱인지 아니면 그냥 막 못 모르고 공산주의에 들어가는 건지 이건 진짜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전 논쟁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막 지금 말이 많거든요. 또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아까 말했지 근대의 아버지나 독재자나 이것도 말이 많거든요. 그래 맞아요. 이 자체를 확실히 말할 수 없단 말이야. 박통도 맞아요. 그 여순 사건 그 숙군 작업하면서 확실히 그 박통이 들통나 이 빨갱이 아니야 이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아니야 많이 생긴데
제가 아까 다른 동사 말했지만 이념 논쟁 이런 것 자체도 확실하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이념 논쟁은 혹시 나오는데 뭐 북한을 확실히 경계하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확실히 좀 경계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공산주의도 확실히 이제 이론만 맞지 실제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 자체 이제 역사적 다 증명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분명 이념 논쟁을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이게 자꾸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그 생각 이거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지금 홍모대 장군 얘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 색깔로 이제 이념 논쟁이 많이 나오면서 아까 제가 이념 논쟁 나왔고 제가 확실히 제가 사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박통은 이제 정산주의자지 그건 몰라 아직 모르고 확실한 증거 없고 확실히 모른단 말이야. 남로다운이었다는 건 확실한데 그걸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념 논쟁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더 이상 개입되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이것이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확실히 맞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정치 생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